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마지막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목요일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 50만 명에게 체류 허가 종료를 통보하며 자진 출국을 권고했습니다. 해당 이민자들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인도주의적 특별 프로그램인 CHMV를 통해 미국 내 임시 체류 자격을 받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 이를 종료한 바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DHS의 추방 권한을 인정한 지 2주 만에 이 같은 조치가 이뤄졌으며 DHS는 자진 출국 시 귀국 보조금 $1,000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농업 및 관광업계에서 이민 노동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언급하며 강경한 추방 정책이 일부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그는 20년 이상 일한 훌륭한 농장 노동자를 보내버리는 건 안 된다며 조만간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편 DHS 고위 관계자는 바이든 정부는 미국민에게 거짓말을 해왔다며 기존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가 목요일 러시아의 국경일인 러시아의 날을 맞아 러시아 국민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한 데 대해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안드리이 시비아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시비아 장관은 러시아 침공 이후 러시아를 축하한 서방 국가 지도자는 없었다며 특정 국가는 지목하지 않았지만 러시아 가해자에게 공개 축하를 보낸 몇몇 국가의 행보는 불쾌하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메시지에서 러시아 국민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 바란다며 지속 가능한 평화가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크렘린 대변인은 루비오의 메시지는 전 바이든 행정부와 다른 접근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관계 회복을 모색해왔지만 최근 들어 러시아의 평화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불만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을 속이고 있다며 미국이 현실을 인식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구글 클라우드에서 발생한 대규모 장애로 인해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 다수가 일시적으로 마비됐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 오후 2시경부터 문제 보고가 급증했으며 스포티파이, 디스코드, 스냅챗, UPS, 오픈AI 등 주요 플랫폼들이 다운 디텍터에서 높은 오류 신고를 기록했습니다. 구글은 오후 4시 16분에 인프라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복구 조치를 시행했으며 대부분 지역에서는 서비스가 회복됐지만 미국 중부 지역과 일부 다중 지역에서는 여전히 지연 현상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스냅챗은 공식 페이지를 통해 장애를 인정했고 오픈AI는 외부 인터넷 제공업체의 문제로 인해 로그인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후 5시 무렵부터 대부분 플랫폼이 정상 작동을 재개했지만 구글 클라우드의 일부 기능들은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구글 측은 복구 예상 시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복구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 국방부와 국무부가 중동 전역의 미 대사관과 군기지에서 비필수 인력을 철수시키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케네디 센터 행사에 참석하며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철수 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은 텔아비브, 예루살렘, 베르셰바 외 지역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경고문을 발표하며 자국민에게도 경계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라크, 바레인, 쿠웨이트 등 중동 주요 거점에서 가족 동반 군인의 자발적 철수를 허가했으며 주이라크 미 영사관과 쿠르디스탄 지역의 미국 인력도 철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합의 재개 가능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며 긴장이 고조될 경우 미국이 중동에서 철수해야 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현지 시각 금요일 새벽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수십 차례 공습을 감행하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 이스라엘 카츠는 선제 타격 이후 이란의 미사일 및 드론 공격이 임박했다며 국민에게 대비를 촉구했습니다. 텔아비브에서는 공습 경보가 울렸고 현지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작전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도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며 협상 복귀를 희망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공습을 매우 성공적인 개시 타격이라며 추가 군사작전을 예고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 지도부도 이스라엘은 자위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지지를 표명했고, 미 하원 군사위원장도 미군은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한국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5대 그룹 총수와 경제단체 인사를 청와대에 초청해 경제 살리기 행보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을 만나 경제의 핵심은 기업이라며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불필요한 규제 완화와 기업 성장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정책뿐 아니라 인사에서도 기업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히며 국정 운영 전반에서 경제계와의 원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상법 개정 등 민감한 사안은 언급을 피하며 재계와의 갈등 소지를 줄이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공정한 경제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대중소기업 간 균형과 내부 노동 문제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차명 부동산 보유와 차명 대출 의혹에 휘말린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임명 나흘 만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 수석은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달했으며 대통령의 사의 수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오 수석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검찰 특수통으로 검찰개혁 의지를 뒷받침할 핵심 인사로 꼽혔습니다. 그러나 재직 당시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 신탁하고 이를 재산신고해서 누락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2007년엔 지인 명의로 15억 원의 차명대출을 받았다는 의혹도 추가 제기됐습니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비리 감시와 인사검증을 맡는 핵심 직책인 만큼 논란은 더욱 확산됐습니다. 오 수석은 송구하고 부끄럽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자신의 의혹이 새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자진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재판과 관련해 국민은 유무죄 여부를 명확히 알 권리가 있다며 재판의 정상적 진행을 촉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 재임 중 면벌은 있을 수 있어도 면죄는 없다며 재판이 장기 지연될 경우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쌍방울 그룹을 통해 북한의 스마트팜 지원금 500만 달러와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신 송금했다는 혐의로 현재 수원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입니다. 김 위원장은 대법원이 같은 혐의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실형을 확정한 만큼 진실규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이유로 재판을 지연하는 주장에 대해 헌법으로 헌법을 허무는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민이 진실을 알지 못하게 된다면 향후 남북교류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방한한 미국 국무부 고위 외교 당국자 션오닐 동아태국 고위관리가 13일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 안보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닐 고위관리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 들어서며 이 대통령 당선 이후 이렇게 빠르게 가까운 동맹국과 파트너를 만나게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 직책을 맡고 있으며 이번 방한은 양국 간 조기 외교 접촉을 통해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행보로 해석됩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외교 방향에 대해 미국과 한국의 여러 정부를 거쳐 지속되어 온 동맹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새 정부 외교 정책의 연속성과 대미 관계 안정성에 대한 미국 측 신뢰를 보여주는 신호로도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오닐 고위관리는 향후 외교부 및 청와대 관계자들과 한미 공조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형 전투기 보라매의 개발과 관련해 인도네시아의 최종 분담금이 6천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0일에서 1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에서 인도네시아 정부와 공동개발 기본합의서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당초 1조 6천억 원을 분담하기로 했으나 기술 이전 축소를 조건으로 분담금을 대폭 줄여달라고 요청해왔고 이번에 이를 수용한 것입니다. 다만 기술 유출 논란으로 한때 협상이 중단됐고 납부 기한과 기술 이전 범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방사청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번 합의에 따라 자녀 분담금 납부 절차에 착수했으며 협력 관계가 다시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